국일제지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이게 가장 핫했던 종목이고, 남선 알미늄, 전일 이낙연 가족분이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겠다, 남선 알미늄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없었는데, 전일 제가 줌인터넷이라는 요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전일 종가 베팅을 했었고, 금일 시가에 던지고 국일제지 매매를 조금 했어요. 소액으로 수익이 조금 난 부분이고, 다시 금일 빠진 부분을 보고 시간의 단일가의 시가 부분에 5,350원에 또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흐를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보는 부분들, 그 점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어요. 전환 사채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은 스톡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스펙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줌인터넷으로 검색된 부분들이에요. 올해 6월 10일인가 상장이 되었거든요. 전체 공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공시의 대부분이 뭐냐면 주식 소유 상황 보고서라든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기업 인수 목적의 임원, 사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환 청구권 행사 1차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 원래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분기 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만 거의 있는데,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임명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고, 파생 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은 좀 재밌을 거예요.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되는가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IPO, 기업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정통적인 방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례 상장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죠. 셀리드라든지 셀리버리, 이러한 주로 제약 바이오 쪽에 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례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먹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스펙을 통한 상장. 스펙이 뭔가 하면은 키움증권에서 이제 종목 검색을 할 때 보통 스펙 같은 경우는, 스펙은 코스닥이에요. 스펙은 공모가 될 때 보통 2,000원 정도의 공모가로 시작하는데, 스펙이라고 하면은 코스닥 거래소의 스펙이라고 하면 한 종목도 없죠. 보시면은 미래에셋 15, 25, 35, 45 대박을 친 줌인터넷과 합병한 게 미래에셋 스펙 5호였어요. 여기 보면 꽤 많죠. 꽤 많은데, 이 스펙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뉴스의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M&A 불발돼도 원금이 회수된다 라고 하고, 합병 성공된 잭팟 가능하다. 매일경제 뉴스거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스펙은 공모가가 통상 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요 예측으로 공모가를 확정하는 직상장보다 상대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덜 받는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거의 2,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PO를 통해서 기업을 상장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겪죠. 이 스펙을 합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닥 상장의 하나의 방법이다. 줌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상장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줌 인터넷의 지금 현재 문제점, 이거는 뉴스토마토 TV 뉴스에 나온 부분들인데요. 주가 오를수록 부담이 된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우는 상장사, 이러한 내용이 있죠. 줌 인터넷의 경우는 전환사채를 2018년도 여름경에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었는데, 우회 상장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스펙 중에서 미래에셋 5호 스펙을 합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회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이 상장을 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2018년 여름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데 CB라든지 BW 이 부분은 파생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IFRS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혀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4억이 넘었는데 누가 됐어요. 2분기에 마이너스 영업손실이었다가 이번 분기는 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턴어라고 누가 되었는데 주가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2분기가 4, 5, 6월이고요. 7, 8, 9월을 이제 3분기라고 하는데 주가가 뭐 10,0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전환 사채에 대한 손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단기 순손실이 14억 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전환 사채가 다 없어지거나 내지는 뭐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음 분기에는 그 단기 순손실이 엄청나게 순이익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지만 바닥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것이 5,5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금일 5,500원 흐르면서 5,370원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필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장외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IPO 공개를 하는 주식 내지는 장외 비상장 기업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줌 인터넷은 당시에 코넥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세 기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라든지 주가 지표, 개별 차트 뭐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나와 있지 않죠. 그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선택권 뭐 이게 스톡 옵션이거든요.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 그러니까 기업에 기여를 많이 했던 임원들에게 액면가 내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스톡 옵션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에서 지분 현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 묶여 있는 주식은 65%가 넘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가 한 보유 지분의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가 있고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권리, 즉 이게 상장하면서 이스트 소프트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인터넷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뭐냐면 그 안에 임원들에 대한 스톡 옵션을 많이 발행을 했었죠. 지금 거의 뭐 스톡 옵션 부분들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뭐냐면 스펙을 합병을 하면서 미래에셋 제5호 스펙에 투자했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줌 인터넷 측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장내 매도라든지 그리고 2018년도 코넥스 당시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IPO를 거쳐서 상장한 부분은 전환사채라는 부분들이 거의 없죠.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합병을 통해 가지고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단계가 있고 이 안에는 코넥스 시절에 전환사채가 있고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지난 6월에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스펙을 가졌던 주주들과의 그러한 부분들 세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코넥스 당시에 종가가 5,200원이었어요. 5,200원 정도에서 반등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초가는 뭐 4,900 얼마였다 해서 6% 정도 빠져서 된 부분이었지만은 1,200원 정도가 코넥스 시절의 종가
장외 시세에서도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00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줌 인터넷 미래에셋 제5 스펙과 합병을 통해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다. 6월 10일자 이 디지털 데일리 그 다음에 요게 잭팟이 터졌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평가액만 60억 이상. 이거는 뭐냐면 기업 합병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인수를 하죠. 미래에셋 대우와 합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수를 하고 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는 부분에서 미래에셋 대우가 스펙이죠. 미래에셋 대우가 60억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었다. 흔하지는 않은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넓어진 특례 상장의 문, 떡잎주 찾는 투자자인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스펙 관련한 이야기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인터넷 잭팟, 돋보인 선고안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 보통주 14,000주의 전환사채 전환 가정 주식수를 7만 주라고 했을 때 71만 4천 주에 대한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죠. 미래에셋 대우와 합병 과정에서 나오는 전환사채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71만 4천 주 정도 평가 차익, 이거 오르면 오를수록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단기 순손실이 평가액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이지 이거는 뭐 재무제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다. 스펙 투자라는 부분들에서 스펙은 가지고 있으면 이제 3년 내에 상장을 못하면 합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자동 폐지가 되는데, 원금과 이자는 지금 한 1.5% 정도 줄 거예요. 원금과 이자 3년간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투자도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폭락작 대안은 스펙 상장, 줌 인터넷 잭팟을 이을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자 다시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그러면은 스펙 상장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6월 달부터 공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주가는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일정 부분 저점으로 흐르다가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1차, 이게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행사가 되거든요. 8차까지 보통 있죠. 1회차이기 때문에 2회차가 아마 이 3개월 조금 지나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1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1회차 2.44%의 61만 주가 전환 청구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환가액을 보시면은 1,801원짜리예요. 1,801원짜리가 8월 23일 상장되었다. 주가가 지금도 5,370원인데 계속 이런 물량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흔들 거리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못 오르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이미 뭐 1,800원 내지는 액면가 500원짜리를 가진 대주주라든지 주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액면가 500원에서 1,000원, 그 다음에 팩을 가지고 있던 그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 2,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평단가가 2,000원 정도, 5%의 일반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적인 65%의 그 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거는 박스권을 일정 부분 만들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계속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다음 단기 순이익이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해요. 단기 순손실이 뭐 5억 정도 잡혔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빠지면 빠질수록 또 25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또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손실로 그렇게 뭐 회계상으로는 만들어지지만 다른 부분들이죠. 이 시장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4억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펙 상장을 통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넥스 쪽에서 전환사채가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르는 부분에 그 선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과거처럼 뭐 10,000원, 9,000원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500원, 지금 5,500원이 떨어졌으니까 코넥스 마지막 종가가 5,200원이었어요. 5,200원에서 뭐 6,500원 정도의 박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계속
트레이딩을 오늘도 종가 베팅을 조금 해봤어요. 아무쪼록 스펙을 통한 투자도 있다라는 부분들, 스펙이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스펙 가격은 크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급등하고 상한가하고 막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 스펙 지금 2,000원에 거의 2,000원에 상장돼가지고 2,310원, 삼성 스펙 2,000원 부근이죠. 그런 거 신형 4호 2,200원까지도 가서 유진 스펙 2,000원 부근에서 거의 2, 3% 정도 올랐네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0원 부근이죠. 근데 이게 좋은 게 2,000원 밑으로는 안 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NH 스펙 11호는 뭔가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전이 걸린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걸 보시면은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스펙에 대한 투자가 뭔가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